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다음 날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 담당자는 새벽부터 불려나와 60건의 첩보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한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전격적으로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3차례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앞서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법원의 1차 판단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도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하려는 기획작품이자 전 정부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 정권 모욕주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5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영장을 청구해 여론의 관심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사건 당시 월북 정황을 판단했던 군 특수정보 SI의 경우 국방부에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중이라는데 이를 삭제했다고 보는 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SI 첩보는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 지금도 온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걸 삭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신 것이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그동안 2차, 3차 가해를 받았다면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정부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경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사격도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 구역 아닙니다. 합참은 우리 영해로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완충 구역은 9.19 합의에 따라 해상 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560발을 포격해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포격을 강행한 건데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이례적인 도발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시작한 우리 군의 호국 훈련과 경기 철원 지역 포사격에 대한 반발성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우리가 9.19 합의에 위반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 않자 군사 합의 파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도발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껏 연그러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아예 갈아엎는 농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이걸 갈아엎지 않아도 손실이 나는 적자 농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9% 하락해 1977년 쌀 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수확기 시장 가격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농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투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총 90만 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해 쌀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혹세무민이라며 법 개정이 쌀값 정상화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초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지금 서울이 4.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다 보니까 오늘 아침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금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차츰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조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대전이 2.5도, 안동 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와 광주가 18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기만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